네, 지금까지 긴 시간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올린 답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짧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미적분과 확통을 이야기하는데 확통을 포기하고 다른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자연계열이니까 확통과 미적은 이수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요 학생이 지금 뭐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지가 일단은 좀 궁금하긴 한데, 보통은 이제 학통이 이제 성적에 대한 부담, 과목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바꾸고 싶다고 그런 판단이 듭니다. 학생이 자연계열 학생이고, 확률과 통계를 뭐 반드시 해야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학생이 이제 지원하려는 학과가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계열이라든지 통계, 수학 계열이라든지 뭐 그렇다면 수학 관련된 중요도가 좀 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런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확률과 통계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공학 계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수학과의 관련성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다. 그렇다면 학생이 이제 조금 더 공부를 쉽게, 좀 더 편하게, 그리고 학생의 적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우리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서요. 담임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상담해보고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자연계열 2학년입니다. 2학기 선택 과목을 기하로 선택을 했습니다. 3학년 때 미적분 꼭 들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미적분이라는 게 보통 많은 기본 과목이다 보니까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일단 현재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나 확성률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지금 2학년 때 들은 기하로 선택 과목을 확정을 해서 수능까지도 만약 그렇게 준비하겠다고 하면 꼭 미적분을 듣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함에 있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제 우리 학생이 수시로 지원하는 전형에 따라서 생각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전형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학과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 미적분을 좀 더 많이 보는 학과, 왜냐하면 미적분보다는 기하를 보는 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어디로 가냐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수능만 예를 들어서 보면 미적분 확률 같은 게 기하가 선택 과목이라서 기하만 해도 상관없는데요. 내가 만약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하면 일반 공과대학에서 기하보다는 미적분을 좀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학 계열의 많은 과목들이 다 미적분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어떤 것으로 진학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나갈지 따라서 상황이 다르다는 점, 그 점 유의를 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학 확통이 수능 7등급 정도 나오는 경우에도 미적분을 보는 게 더 유리할까요? 학교 선생님께서는 같은 점수라면 미적분 보는 것이 등급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에 따라서 먼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적분을 요구할 수 있는 학과 쪽으로 진학한다면 미적분을 보는 것이 낫겠죠. 다만 자연계열 중에서도 확통을 요구하는 학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확통을 하는 경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단순하게 확통이 7등급 나오는데 미적분에서 7등급보다 좀 더 잘 나올 가능성 때문에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학생이 확통 7등급이 나오지만 미적분도 한번 시험을 쳐보고 어떤 것이 학생한테 좀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의치안 관련 질문인데요. 지역인재 전형을 생각한다면 의치대는 학종 준비하는 것보다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생기부에 신경 쓰는 것보다 성적 관리가 더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지역인재 전형에서 경북대는 학종이 좀 많았지만 나머지 세 개 대학은 교과 전형이 더 많다라는 걸 데이터로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역인재 전형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수시에 원서를 쓰다 보면은 지역의 치만 쓰진 않을 겁니다. 3학년 때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도권 대학이나 원서를 쓰게 되면 학종에 대한 준비도 했을 때 그 지원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더 넓어집니다. 또 하나는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학종에서도 어느 정도의 교과를 보고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종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나중에 고3이 되었을 때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에도 훨씬 좀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2학년이고 과탐 두 과목을 이미 들었는데요. 내신 성적만 생각한다면 2학기에 사탐을 선택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의 성향이나 사탐에 대한 이제 기본 뭐 이해도나 뭐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답변을 하자면 사탐을 선택한다고 해서 내신 성적이 잘 나올까요? 일단 그게 크고요. 두 번째로 학생이 과탐 두 과목을 선택했다라는 건 아마 진로 방향이 자연 계열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탐 과목을 선택한다면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학할 때 다소간 좀 애매한 점, 불리한 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진로 진학 방향에 맞춰서 이 사탐 과목에 나와 있는 교과 내용이 본인의 진로 진학 방향과 연관성이 좀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사탐을 선택하는 건 선생님은 내신 성적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건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고3 때 원서를 쓰는 시점이 되면 지금 생각에는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 힘드니까 그냥 접고 내신 관리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작 고3이 돼 보면 교과 전형만 준비한 친구들은 원서를 쓰는데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얘기 나온 의대, 치대 이런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라는 것이 한 학기만 삐끗해 버리면 그 합격 라인 안에 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지를 조금 확보해 놓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수능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가 없죠.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을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수시를 접고 정시로 올인할까요? 거듭 얘기 드리지만 정시에서의 수능은 상수로 보시면 됩니다. 상수입니다. 수능은 상수입니다. 다시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수능은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상수로 보시고 수능 공부를 병행하시면서 내신은 내신대로 학종은 학종대로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에 보면 내신 등급이 안 좋더라도 수시는 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시는 6장이 기회입니다. 기회. 만약 내가 수시를 버리고 정시를 올인하겠다는 이야기는 수시 6장의 기회를 버리고 정시 3장만 잡겠다는 것밖에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신 성적이 불리하다고 해서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기록을 어떻게 내가 완성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일찍 포기하는 경향성이 있죠. 힘드니까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일찍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공동교육과정 수료가 학종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교육과정을 그냥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공동교육과정에서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알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에 따라 그 과목을 들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 과목을 들으면서 재미있었을 거고요. 그 과목에서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죠.
아, 이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게 좀 더 궁금한데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아서 아쉽게도 없어서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공동교육까지 한 번 더 찾아보고 있구나. 내가 들으면서 좀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생각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공동교육을 들었기 때문에 너는 플러스 알파야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아, 다음 예. 내용? 아까 의치한약대 커트라인 80% 컷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대교협의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의 성적 그 자료들을 수합한 자료인데요. 거기에서 거의 끝선 비슷한 데 있는 거기 때문에 80에서 90% 근처에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의대 약대의 경우에는 재학생도 있지만 N수생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입결의 차이가 조금 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냥 위치를 판단하는 정도로 요 정도 선에서는 일단은 있구나라는 판단 정도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커트라인이니 이걸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거 안에 들었으니까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칼로 재단하듯이 딱딱 잘라서 접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0% 컷의 경우에는 이제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료들이 다 공개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지금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과 쪽이지만 공대는 아니고 자연계열을 희망한다면 물리를 선택하지 않아도 될까요? 입니다. 물론 통합 계열이라면 물리의 선택은 인서울권, 경대를 포함해서 좀 인기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자 한다면 물리를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공대가 아니고 이과 쪽이라면 물리라는 과목을 혹시 학생 개인이 관심과 흥미가 있고 좀 도전적으로 물리를 이수하고 싶다면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예과 같은 경우에도 화생 쪽에 무게 중심이 있지만 물리를 이수한 경우에도 의예과 쪽에서도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는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관심도에 따라서 공대가 아니다라면 물리는 굳이 선택해도 되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학생이 좀 도전적인 바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물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다음 질문 중에 수상 실적은 이제 의미가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상의 결과는 학생부에는 기록은 되나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대학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3은 학기당 하나, 지금 고2부터는 수상 실적이 대학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상 실적으로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수상이나 대회가 있다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모습들 그리고 본인이 그 준비를 하면서 찾게 되는 활동들, 통활동 등이 세특이나 청취의 다른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상을 받았다는 의미는 대학에서 볼 수가 없어서 그 의미로는 조금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하나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수상 실적 자체는 대학에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수상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마 대회를 나갔다면 분명히 본인이 희망하는 그 전공과 관련된 대회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상을 준비하고 그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치가 쌓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배우는 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대학에 제공은 안 되지만 나중에 그게 면접으로 쓰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대 면접을 따로 준비를 뭘 해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대 준비도 보통 베이스가 학생부 기반 베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3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 생활 기록부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보면서 만약에 내가 평가자라고 하면 우리 친구의 학생부 안에 어떤 것들이 궁금할지 그런 분들 하나하나 챙겨보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때 했을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찾아보는 것을 통해서 면접 준비가 있지 뭐 따로 교대니까 지금부터 면접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시간 강의 듣고 질문 올려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 저녁이죠.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들었던 강의를 바탕으로 주말에 혹은 다음 주 초에 시행 계획도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진로 진학 로드맵 설계에 한 번쯤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